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스케치 명령어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원점을 확장시켜 주고요. XY 평면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원형, 미러라고 하는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제 도면을 일단 많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드든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또는 일정한 각을 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복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복사는 뭐 일반 그 직사각형 또는 원형, 그러면 여기서 직사각형이라는 게 꼭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좌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00, 가로 방향 100, 세로 80이 되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원 명령을 주고요. 하단 부위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길은 8m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 직선과 중심을 잡고요. 지름은 거리는 9mm를 하겠습니다. 또 요 선과 요 점을 잡고요. 거리를 똑같이 9mm.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 미러, 즉 대칭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입니다. 자, 형상을 묻죠. 어떤 형상을 패턴을 할 건가? 자, 그러면 이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 1, 방향 2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요 직선이 방향 1이 될 수도 있고 요 직선이 방향 1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직사각형 패턴이 꼭 바로 세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상하 또는 좌우가 된다고 그랬을 건데요. 자, 상하 좌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방향 1을 선택하고요. 요 직선을 찍었어요.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화살촉이 가죠. 요때 방향을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5개를 제가 입력을 했고요. 다음에 방향 2를 같은 선을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4개다. 이렇게 하면 이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1, 방향 2를 해서 꼭 직각 형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각을 가졌든 상관없이 2개의 방향으로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 2는 바꾸겠습니다. 방향 2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위에 거는 개수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쪽에 현재 우리가 9mm를 했으니까 간격을 9mm를 하고요. 개수는 한 10개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10개. 그 다음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도 간격은 9mm를 하고요. 개수는 8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80개가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현재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부 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쪽에 꼭 이쪽 부분 아니고요. 특정 부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메꿔줘야 돼요. 메워야 되기 때문에 자, 확장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억제라는 버튼이 있죠. 자, 억제를 하고요. 자,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니까 점선으로 변했죠. 이 점선이 내나 이게 구성선이었죠. 구성선은 있어대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6개는 제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관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요. 요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억제시켰던 요 6개는 현재 구성선으로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돌출 명령을 제가 줘볼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자, 살짝 올려보니까 요 중앙은 어때요? 없는 걸로 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패턴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제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취소를 했고요. 다시 스케치 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 2개 있죠? 요 2개를 또 제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외하고자 하는 패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요소 억제라고 있죠. 또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소 억제. 그럼 요 추가가 됐죠. 똑같이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요 2개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점선으로 바뀐 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억제 해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억제 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명령어가 실행 중에서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패턴으로 된 걸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두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지금 요거는 우리가 방향 1, 방향 2. 그래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던 객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만 삭제가 되죠. 그래서 패턴은 일반 삭제 기능 가지고는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복원을 했고요. 그러면 만일에 패턴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게 패턴이죠. 그러면 아무 패턴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패턴 삭제라는 거 있죠. 그래서 패턴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Z에서 복원했습니다. 자,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무 패턴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자, 패턴 편집. 그럼 다시 돌아왔죠. 근데 이미 패턴을 정의를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형상과 방향은 바꿔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거리와 개수는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가 9mm고요. 그리고 여기도 9mm를 남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원을 우리가 5개 있죠. 5개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전체 길이 100mm에서 그렇죠? 빼기 여기에 19, 19 그러면 18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그러면 82죠. 82 안에 그러면 5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요 간격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20.5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게 했을 때 똑 떨어지면 괜찮은데 실수값이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확장 버튼을 먼저 눌렀고요. 자, 여기에 보면 맞춤이라는 거 있죠. 자, 맞춤을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면 요 밑으로 모두 쏠렸고요. 맞춤을 풀어주면 다시 다 나가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맞춤이 체크가 꺼졌을 때는요. 우리가 선택한 이 형상 있죠. 이 형상을 10개를 9mm 간격으로 배치하고요. 8개를 9mm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맞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mm 간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9mm라고 하는 이 안쪽에 10개를 집어넣고요. 9mm라고 하는 이 안쪽에 8개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물체와 물체 사이를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간격 9mm, 여기 간격 9mm, 총 18mm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00에서 뺀 그러면 82를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82를 주니까 쭉 벌어졌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를 넣겠다. 그럼 이 간격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9mm, 위에 9mm. 그럼 똑같이 18이죠? 80에서 그러면 80에서 18을 우리가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 간격을 80에서 18을 뺀 62가 되겠죠. 그렇죠? 62 안에 예를 들어서 4개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 간격을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2 안에
4개가 들어갔고 82 안에 5개가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패턴을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턴은 이 모두가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다 괜찮다고 그랬죠. 자, 패턴 편집 확장을 시켰고요. 자, 여기에 연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안 씁니다.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연관을 풀고 자, 여기가 지금 점선이죠. 그렇죠? 확인을 해 볼게요. 색깔이 다 돌아왔죠. 선의 종류도. 그리고 이걸 자꾸 움직여주면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지워보면 그냥 지워지죠.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을 꺼버리게 되면 패턴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없어지게 돼요. 그럼 다시 연관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은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은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컨트롤 Z해서 다시 취소를 했고요. 원래 상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에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연관의 기능을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맞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그러면 5개를 82mm 간격으로 하는 거죠. 맞춤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죠. 굉장히 넓게 지금 포진해 있죠. 그럼 요 간격이 현재 82, 82, 82. 그 다음 이쪽으로 62, 62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맞춤을 다시 체크했고요. 자, 확인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패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지우겠습니다. 아무 패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자, 패턴 삭제. 자, 그리고 여기에 9라는 치수를 또 제가 지우겠습니다. 8이라는 치수를 지우고요. 이 원을 그냥 안쪽에 이미지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번에는요. 원형 패턴 할 건데요. 이 원을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은 먼저 원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이 저기 축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고 요 버튼이 있는데 얘는 축을 지정하는 거, 요 축을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중심축은 요점이다. 자, 그러면 현재 개수가 6개가 되어 있고 6개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현재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럴 때 자, 축을 반전시켜주면 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똑같은 360이니까. 자, 그럼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확장시켜 보니까 자, 억제라는 게 있죠. 이 억제도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는 거 되겠죠. 자, 반면에 이번에 여기가 맞춤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관이 체크되어 있고 연관은 금방 직사각형 패턴에서 봤지만은 연관을 체크를 끄게 되면은 패턴의 기능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손을 안 대고요. 자, 맞춤이 있죠. 맞춤을 제가 체크를 꺼볼게요. 꺼버리면 한 개만 보이고요. 체크를 하면 6개가 보이죠. 그래서 체크를 끄게 되면은요. 6개 우리가 선택한 이 원 있죠. 이 원을 6개를 360도마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하나가 있고요. 360도 돌아와서 하나 배치하고 또 360도, 360도 해서 안에 6개가 현재 뭉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연관을 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 자, 원을 분리시켜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이거 옮겨볼까요? 그냥 그대로 옮겨가 되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6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패턴을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혹시나 취소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정상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자, 원형에서 형상을 다시 이걸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은 요점을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각도를 제가 180, 자, 여기서 보면은 DEG라는 디그리는요, 각도를 나타내는데 가급적이면, 밀리미터 단위는 삭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각도에 들어있는 디그리는 삭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단위가
단위를 주게 되면 다시 편집으로 들어왔을 때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6개를 180도 안에 균등하게 분리를 해서 한 거죠. 자, 이때는 그러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자, 또 확장을 시켜서 볼게요. 맞춤을 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2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2개가 아니죠.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겹쳤겠죠. 아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맞춤을 일단은 체크해서 그러면 180도 안에 6개가 균등하게 배분이 된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각도만 가지고 있고요. 이 원의 크기라든지 원의 위치가 현재 구속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자꾸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원주를 자꾸 움직여주면 원주 전체가 같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으로 된 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크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고정하면 또 고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미러를 어떻게 미러를 할 거냐? 요 선 있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있죠? 요 나머지 부분을 요 방향으로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3D CAD들은요, 이게 겹치게 되면, 기준이 되는 거를 겹치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근데 이 이벤트는 제약사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러 할 때 모두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것만 선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오류가 없이 3D 과정도 연계가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습관은 이게 만일에 대칭이 된다 그러면 대칭선은 선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미러에서 요게 기준이 될 거니까 이거 빼고요. 나머지를 여기에서 클릭 후 드래그하면 요것만 선택이 됐죠. 다음에 미러선.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하겠다.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대칭이 된 거죠. 자, 이제 종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인다, 그렇죠? 자, 점을 하나를 고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자물통 꼭지점 하나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자꾸 움직여 볼까요? 양쪽 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여기를 움직여도 동일합니다. 또는요, 원 크기를 잡고 원을 자꾸 움직여주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이거 전부 다를 위로 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러에서 자, 요거 대칭 기준이 될 거니까 빼고요. 밑에 것만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러선은 요 선이다. 하고 적용하면 자, 사방으로 이제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죠. 4개가. 그리고 똑같이 크기를 자꾸 움직여주면 동일하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니까 이거는 그게 패턴 삭제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턴은요. 대칭을 한 거는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거 있죠. 이렇게 지정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요거 지정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패턴이든 또는 직사각형 패턴이든 얘네들은 하나의 패턴이 되지만 미러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사방으로 동일하게 패턴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3D CAD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CAD들은 패턴 정의된 거는 다시 패턴으로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패턴으로 썼던 부분도 다시 재패턴화 시켜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에 관련된 모든 명령을 끝내고요. 이제 금방 했던 요 직사각형, 원형, 미러라는 거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예제 도면을 몇 가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우고요. 자, 이건 패턴이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요것도 다 지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해주고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도면은 자료실에 모두 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연습 도면 있죠? 요는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그쵸? 앞 시간에 간격 띄우기를 해서 이걸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요런 모양이 하나 있죠? 요거 보면은 상하가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패턴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아까 우리가 회전에 있죠? 회전에 복사 기능이 있었죠? 회전 쪽에. 회전에 여기 보면 복사 있죠? 복사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회전 복사보다는요, 패턴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해줘야만이 구속을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12mm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거는 중심선이 없어도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임의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름이 40돼 있죠? 그러면 지름 40. 그 다음 조금 축소했어요. 여기 중심에서 이번에는 지름이 80. 이렇게 하나 됐죠? 자, 그리고 위쪽에 여기 보면 반지름 5mm, 10mm가 있죠? 그러면 임의의 점을 찍고 이번에는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은 10이 되겠죠?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다시 이 중심에서 반지름이 10mm니까 지름은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치수를 주는 거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위쪽으로 쭉 올려서 이 간격은 12mm. 다시 요 점에서 있죠? 요 점까지. 요거 치수는 현재 여기 보니까 78이 되어 있죠? 78mm.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접선이 있죠? 이쪽으로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죠? 요거는 호기능을 써볼게요. 자, 원주 요 선상에 한 점을 찍고 다음 점 요 선상에 대충 찍고요. 옆으로 이렇게 갈 때 위쪽에서 있죠? 여기 접선이 나오도록 해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에 있죠? 여기 접선이 나오게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살짝 보이죠? 요 부분에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너무 밋밋하니까 위쪽에 접선을 저렇게 잡을게요. 그럼 여긴 접선 처리됐고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접선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홀을 자 여기 한 점, 밑에 또 한 점, 안쪽으로 살짝 넣을 때 한쪽은 접선 처리됐고요. 요 자리죠. 자 다시 접선. 자 여기와 여기는 접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끝났고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아무 꼭지점이나 자꾸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아 여기 치수를 우리가 안 줬다 그렇죠? 자 요거 치수 요거는 40. 그 다음에 요거 치수는 100이죠. 치수도 안 주고 잘 움직였네요. 자, 이제 해볼게요. 요 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물체가 전체적으로 그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구속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밑에 동일한 게 또 있죠. 자, 이럴 때 원형 패턴을 쓰는 거죠. 먼저 형상은 하나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게 낫겠죠. 물론 드래그 할 때 얘는 빠져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축은요. 가운데 요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아래 위에 2개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주고 확인해 주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검증을 해볼 때는 자물통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고정해서 아무 꼭지점이나 클릭을 했을 때 모두 다 파란색이 되고 밑에 완전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또 목깎이도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있죠. 요 모양은
그냥 우리가 원을 그려놨고 직선으로 잘라주는 게 빠르겠다. 그렇죠?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이건 패턴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 삭제, 그리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원의 지름이 145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심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찾을 때는 위에서 형상 투영, 그리고 중심점 선택하면 점이 나오죠. 자, 이 점에다가 원을 그리겠습니다. 지름은 145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선 있죠. 선을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2, 여기도 32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구속 조건에서 동일. 자, 여기와 요거 길이는 똑같다. 그리고 나서 치수 명령을 주고요. 가급적이면요, 이렇게 점과 이렇게 점을 찍지 마시고요. 점과 점을, 왜 그러냐면 이 점과 점을 찍었을 때 이 치수는 바로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얘가 옆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분이 한 개라도 있으면요, 항상 선분을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요까지는 32. 여기는 줄 필요가 없겠죠. 구석에서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자르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깎이 반지름이 자, 3-R6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시 왼쪽은 개수를 나타내고요. 대시 오른쪽이 치수가 돼요. 그래서 R6이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6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다 들어간 게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가운데 슬롯이 있다, 그렇죠? 근데 슬롯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슬롯 중에서도 이걸 쓰는 거죠. 슬롯 중심점. 그러면 이 가운데를 점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곧장 위로 가면 되겠죠. 위로 올려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요거 전체 길이 40. 그 다음에 이게 폭이 18mm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잡고 폭은 18mm. 자, 그러니까 편하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슬롯 중심대 있죠. 중심을 했으면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렇게 작업을 했겠죠. 그러면 또 이 점을 요거와 또 구속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옵션들을 많이 알면 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제가 이쪽에는 가운데 요 선 있죠. 요 치수선 때문에 요 선이 이쪽에 중앙에 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자세히 보니까 선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지름은 여기 보니까 4-84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름 14짜리가 4개란 뜻이죠. 그래서 지름 14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이 원은요, 이 중심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치를 쓰는 거죠. 일치를 한 다음 요 중심점은 안쪽에 그쵸, 이 슬롯에 의해서 슬롯의 중심이 존재를 하죠.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럼 구속이 됐고, 다음에 치수는요, 여기가 100이 됐죠.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50이 되는 거죠. 50. 이거를 패턴을 쓰면 되겠죠. 자, 원형에서 이 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가운데 있는 요 점. 그리고 개수는 4개가 되겠죠. 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요 예제 문제가 다 완성이 되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슬롯을 내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구속 조건을 더 줘야 된다 또는 조금 작게 줘도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제 패턴을 지우겠습니다. 자, 패턴 삭제하고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예제는 됐고요. 이제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는 못갖기하고 못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좀 쉬운 걸 해볼까요? 예를 한번 해볼까요? 뭐 결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중앙에 선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선이 하나 있다는 것은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한번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가 끝에가 둥글다 해서 처음부터 둥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 이거 하기 전에 원점을 먼저 찾을까요? 자, 형상층에서 중심점을 먼저 하나 했고요. 그러면 중심점이 나왔죠. 자, 직사각형 위에서 대충 하나 그냥 그릴게요. 그리고 일치. 자, 일치해서 자, 요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일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자, 일치는 취소했고요. 이제 양쪽을 자꾸 움직이면 양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칭을 해야 되니까요. 요 점에서 그냥 대칭선을 하나만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형태.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대충 올라가서 자, 요런 형태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죠. 요것도 끝에 목깎이 돼 있다 해서 목깎이 하지 말고요. 위에 거는 다시 형태가 요렇게 왔다가 자, 실선이 나오면 여기 있죠. 이렇게 실선이 나오면 이게 구석이 먹는 거라고 그랬죠. 실선 형태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요. 초록색 점이 나오면 위치 변경을 못해요. 그래서 초록색이 없도록 해서 밑으로 있죠. 이쪽에 하나 선을 끊었어요. 가급적이면 선은 분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실선이 나오죠. 이게 실선이 나왔을 때는 그냥 클릭해주면 구석이 먹는다고 그랬죠. 자, 이제 ESC 눌러서 이제 꼭지점 잡고 움직여 볼게요. 자, 양쪽 다 구속이 정상적으로 된 게 보이죠? 같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렇게 안 됐다. 그럼 어떡하느냐? 자, 선을 이렇게 그냥 내렸어요. 이 실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을 요거와 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렇죠. 일치해서 하면 되겠죠? 자, 요 꼭지점은 요 선분의 일치를 시켜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선이 짧은 거는 연장이 있죠? 자, 요거 연장. 그러면 기본 틀이 만들어졌죠. 자, 요 상태에서 먼저 대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미 우리가 중앙을 잡았으니 갈 필요가 없죠. 자, 요 선과 요 선은 중앙에 있는 여기에 대칭.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클릭해주면 대칭이 바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이 대칭이고 요 선과 요 선이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상 구성 끝냈고요. 이제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길이가 117돼 있네요. 그렇죠? 요거 전체 길이는 117.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96이죠. 그래서 여기는 96.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80. 그 다음에 중앙에 있죠. 요거와 요거 치수는 32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와 요 치수는 8mm가 되어 있네요. 8. 여기는 줄 필요 없죠.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14.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8이죠. 그러면 요거는 8. 오토캐드처럼요. 이게 똑같이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3D는 다 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있죠. 요거 높이는 요거죠. 26.4.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72.4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72.4. 자, 이렇게 해주면은 모양이 다 만들어졌죠. 이제 목깎이를 한번 해볼까요? R6 돼 있죠. 자, 그러면 목깎이 반지름이 6이 아니고 5.6이죠. 그렇죠? 5.6.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요 선과 요 선. 그럼 양쪽 다 끝났죠.
자, 이번에는 못따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C4가 되어 있는 거는요. 못따기 가로 세로가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 그러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는 C2가 되어 있죠. 이번엔 2mm.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꼭 선분을 안 찍은다고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저 꼭지점, 여기에 꼭지점. 이 두 개 안 잡혀서 그래요. 이럴 때는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다 끝났죠. 자,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나온 거는요. 요 중심 있죠? 요 중심이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스케치를 할 때는 기본 형태를 대충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못깎기와 못따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예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예제인데요. 자, 이 선풍기 형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이 안에 이렇게 접하고 이 선이 이렇게 접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과제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예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대칭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반만 그려서 대칭을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요거죠. 그렇죠? 요거는 왼쪽은 직사각형 패턴과 원형 패턴을 연습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4분의 1만 그린 다음에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울게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요. 일단 원점을 하나 잡을게요. 중앙에 요점 때문에. 자, 그러면 형상 투영, 그리고 중심점 선택. 자, 그 다음에 요 네모는요. 네모는 그냥 우리가 요 직사각형을 써도 되는데요. 얘를 쓰게 되면 중앙에 사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못깎기나 또는 못따기를 했을 경우에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기 싫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명령을 안 쓰고요. 그냥 일반 직사각형 있죠. 얘를 쓰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놨고요. 가장 인벤트스럽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폭은 현재 7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8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요거 치수는 요 80 있죠. 80을 지정하고 나누기 2. 그럼 정중앙으로 이동됐죠. 그 다음에 여기와 요 점 있죠. 요 점은 70을 선택을 하고요.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인벤터스럽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바깥에 있는 거 목깎이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이 5짜리죠. 그래서 반지름 5. 자, 선분과 선분 또는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곽은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10mm 떨어졌고 위에서 10mm 떨어진 지점에 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임의의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름은 10mm입니다. 그리고 치수. 자, 여기에서 이 중심가정의 치수 10mm.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가정의 치수가 10mm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심선을 그려놨고요. 십자가로. 이 원을 이쪽으로 대칭, 또 대칭된 걸 아래로 대칭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 패턴을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 원을 먼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방향 1은 이 방향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선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도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간격이 50이죠? 그래서 간격은 50. 다음에 방향이는 요 세로선을 찍을게요. 위로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반전. 전체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60이죠. 그래서 60 확인해주면은 네 군데에 대한 원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여기 중앙의 치수가 얼마이다 라는 치수가 현재 여기는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5대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원이 하나, 둘, 셋, 넷, 중앙에까지 5개란 뜻이죠. 그래서 요 중앙에서 지름 똑같이 10m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죠. 위에 지름 6자리가 있죠. 그러면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이 원이 있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떤 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가는 걸 먼저 그려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원을 대충 하나 그리는데요. 지름은 여기 나와 있죠. 5대시 파이 6. 그래서 6mm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을 줬지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점하고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이 간격을 0이다 이렇게 주면 똑같이 수직으로 서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치수 대신에 수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은 같은 수직선상에 있어라.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과 원 사이에 PCD라고 부릅니다. Pitch Center Diameter라 해서 PCD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36이니까 여기에서 요 과정의 치수는 18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원형 패턴. 자, 요 원을 잡고요. 축은 가운데 요점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5개. 확인. 자, 그래서 작업이 끝났는데요. 자, 드물게 완전하게 구속됐다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딱 바뀔 때가 있어요. 요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결함이라서 그래요. 아무 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고 나면 또 색상이 파랗게 돌아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은 원형 패턴, 바깥에는 직사각형 패턴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직사각 패턴을 제가 지울게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 위쪽으로 하나, 중심에서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할게요. 선을 제가 하나, 2개를 그린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미러에서 이 원은 미러선은 이해가 되겠죠? 적용. 자, 그 다음에 미러된 거 있죠? 요거와 또 요거는 미러선은 아까 그린 요선 있죠? 얘를 기준해서 또 적용. 이렇게 해서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제 패턴 지울까요? 패턴 삭제. 그 다음에 대칭된 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모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요것도 아까, 요거 미러된 거죠. 미안해요. 자, 모두 지울게요.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반만 그리는 거죠. 4분의 1만. 4분의 1만 그려서 위로 대칭, 옆으로 대칭.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여기 있죠. 요만큼, 요 절반만 그려서 이쪽으로 대칭하고요. 다시 아래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떤 치수가 그렇죠? 치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치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 높이가 60이니까 절반은 3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선을 자, 어떤 기준선 없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꺼지죠. 곧장 내려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칭선을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자, 대칭으로 쓸 건데요. 자, 요거는 중심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들어가면 선이 2개 선택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특성이라는 거 있죠.
특성.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빨간 색상을 해볼게요. 성 종류는 센터선은 체인이라고 그랬고요. 기타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있어서 넣은 거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는 체인을 쓸게요. 자, 확인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먼저 전체 길이가 100이니까 요거 폭은 50이 되겠죠. 50. 그 다음에 아까 전체 높이 60이었으니까 절반이면 여기에서 요까지의 높이는 3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가 12가 되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여기 26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37.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37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12mm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각도 45도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45도는 자, 요 선과 요 선을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 각도는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두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에 목깎이가 있죠? 목깎이 반지름 5m, 그쵸? 5가 들어있으면 그냥 가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5가 되어 있고요. 또 아래도 5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약간 확대할게요. 여기와 여기도 5가 되어 있네요. 저 이제 ESC으로 빠져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대칭선이니까 대칭선은 선택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밀어. 자, 요 선하고 요 선 빼고요. 나머지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어서는 요 선이다. 색깔이 같은 색깔이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적용. 그러면 옆으로 간 게 보이죠. 그렇죠? 기왕이면 요 선을 같이 넣을까요? 자, 컨트롤 Z 해서요. 요 선을 안 해주면 그렇죠. 여기 텅 비어버리니까 좀 보기 싫겠다.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밀어서 그럼 요 선은 빼면 되겠죠? 요것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요. 밀어서는 요 선 적용. 그럼 양쪽 됐죠? 자, 이번에는 요 선은 빼고 나머지 위에 거 있죠? 또 드래그해서 몽땅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어서는 요 선 적용. 자, 종료하고 빠져나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깔끔하게 작업됐죠. 그러면 아무 꼭지점이나 자꾸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검정을 할 때는 고정 명령을 주고 꼭지점 아무거나 클릭했을 때 전부 다 색상이 변형됐고 완전하게 구속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케치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명령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연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잘 돼야만이 3D 모델링이 잘 나온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D 스케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끝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3차원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